반갑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이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또 수행을 하러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어제 수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이 아직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구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명상을 할 때 보면은 알아차린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밥을 먹고 있다? 뭐 이걸 알아차린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무슨 맛이 있다?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가끔 보면 그게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는 거지. 내가 뭐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모르고 있던 거를 내가 어느 순간에 아는 거거든. 그게 알아차림이거든.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들은 알아차리려고 깨어 있어라, 알아차려라 하는데 깨어 있고 알아차린다고 해서 알아차려지는 게 아니거든. 그 알아차려지는 거는 어느 날 문득 알아차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뭐 늘 깨어 있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내가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싶어서 알아차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모르고 있던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뭐를 아는 거냐면 생각과 감정의 그 경계를 어느 날 딱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거든. 알아차리면은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되냐면 8, 90%는 자각이라고 하는 현상이 뒤따라져야 돼요. 그 자각이라고 하는 현상이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바로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치는 거거든. 이제 바로 아는 거야, 알아차림은. 그 자각은 바로 아는 거야. 그동안 내가 오해하고 왜곡해서 알았던 사실을 바로 아는 게 바로 이제 자각인데 그 자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가 알아차림이라는 형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것만 눈에 확 들어와 버리거든. 의식에 그것만 포착이 팍 되면서 생각과 감정이 그 미묘한 경계를 칼처럼 파고들어서 그게 팍 부서지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정이 그때 확 와해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와해가 됐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감정이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그 감정 상태로 그걸 보는 거거든. 어떤 정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정으로 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물을 내가 접하는 것이지 어떤 알무로 접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잘못 알았구나.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게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것이 어렸을 때 그러한 현상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아는 거거든. 바로 아는 게 알아차림이야. 바로 알았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각과 감정의 경계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한 대목에서. 그래서 감정이 거기서 확 와해가 돼갖고 생각만 남아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 생각은 뭐예요? 기억이죠. 내가 의식으로 포착했을 때는 생각이지만 의식이 포착이 안 됐을 때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는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지. 왜? 이제는 이거를 밀어 올리는 에너지가 상쇄됐으니까. 내가 주의를 주지 않는 한 그것은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의 하나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감정이라고 하나의 한 세트가 그 생명체 세트가 니르바나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노력으로 그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알아차려져야 되는 상태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자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상태를 내가 저절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린다고 그게 알아차려지냐고. 물론 뭐 알아차려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모든 내 마음에 그러한 굴곡진 그 마음의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은 그거 아니면 안 돼.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려지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도구가 뭐냐면 메디테이션, 선, 이거거든. 근데 우리가 선을 하고 메디테이션을 하는데, 명상을 하는데 알아차려지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어떤 상태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니 알아차려지질 않지. 알아차리려고 하고 자기가 의도로 자꾸 자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자꾸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상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나를. 명상에 들어가려고 하고, 삼매에 들어가려고 하고,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어떤 상태를 자꾸 나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은 도저히 거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또 그 상태를 만드는 게 뭐냐면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법은 우리 정신 기전에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느냐? 관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관법. 응? 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상관도 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의법이요. 그래서 지관수행이라든가 이 지관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멈추고 그냥 관망하는 거죠. 관망.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관망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이건 저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관망하면 안 되잖아. 그죠? 현미경으로 이렇게 뒤다볼 때 내 생각을 싹 배제하고 저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냥. 그지? 보고 관찰하는 거잖아. 그러한 상태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법은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 그래서 관 상태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 상태로 수행하지 않고 견 상태로 수행하는 거예요. 견. 내가 의도를 갖는 거야, 계속. 그 의도를 가지고서는 그것은 절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지. 물론 의도를 가지면 일정 부분, 어느 부분까지 될 수는 있지만 근원의 뿌리를 제거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에는 의도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의도는 저 밑에 있는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그 무의식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관의 상태로서는 들어갈 수가 있어. 그게 떠오르게 할 수도 있고. 응?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상태가 뭐냐면 이 관이 바로 뭐냐면 선정과 관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지. 응? 선정과 관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라고 하는 것도 없지만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근원에 닿는 나의 문제점, 내가 세상을 왜곡하고 그 왜곡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괴롭다는 얘기야. 잘못 아는 거가 나를 괴롭히진 않아. 에? 왜곡돼 갖고 보는 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야. 에? 원하는데 안 되고 막 이러는 것이 힘든 것이지. 응? 다른 게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관은 선정과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관이 있어야만 알아차림이 생기고, 알아차림이 있어야만 그 알아차림이 반드시 정확한 알아차림이다. 저절로 알아차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각이 동반돼야 된다. 자각이 동반되고 나면 그 내가 왜곡되게 바라봤던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니르바나다. 작은 니르바나야. 자각은 작은 니르바나야. 예? 그래서 작은 니르바나가 쌓이고 해서 큰 니르바나가 되는 거야. 그 니르바나가 왜 불 꺼진 상태지. 그 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가슴에 불타는 거잖아. 불타는 건 뭐야? 감정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 정보를 내가 왜곡시키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저장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저장하기는데도 꼭 필요하지만 또 그 저장인데 여기서 불가피하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왜곡해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정신 기전을 우리가 알고 수행에 임해야 되는데, 이건 기전은 모르고 그냥 무대포로 다 깨닫는다는 거야. 이게 무대포 정신. 아유, 훌륭해. 훌륭하지만 그 무대포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좀 디테일을 갖추고, 응? 정확성을 갖춰야만 안 되는 거야.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그렇게들 오래 하고도 번뇌 하나를 못 끊겠어요. 이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그리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다 엉뚱하게 지도가 하니까 그래. 정확한 그 정신의 그 흐름의, 그 생기기 전의 흐름,
정신기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어쩌다 지가 조금 뭘 알았어요 요만큼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지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여기니 이거다 저거라는데 깨달아 보면 이거다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라고 하는 게 있어. 그렇잖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은 깨달음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깨달음이 존재하지가 않아. 궁극의 만약에 마지막 구경열반 대반열반을 딱 했단 말이야. 응? 그냥 무상정득 정각을 딱 터득하는 순간 딱 깨치는 순간 그 찰나 순간에는 깨달음이 있지. 왜? 그때는 이미 뭐예요? 아직 떨어져 나갈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딱 나중에는 이 생각이 사라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감정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응? 어떤 기억인지 모르지만 내가 남아있어. 그런 것들. 왜? 그거는 왜냐면 태아 시절이나 유아 시절 그리고 전생의 훈수비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억에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그냥 느낌으로만 존재해.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 그런 것이 마지막에 딱 떨어져 나갈 때 그때는 딱 깨달음이 있다고 하지. 그리고 세상이 바로 보이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거기에 바로 인간은 의식이 적응을 해버린다고. 적응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거는 이미 이제 기억으로 사라져. 아스라이 저편 기억으로 사라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 없지.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것을 바로 보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 이제 모든 세상이 바로 보이는데 뭔 깨달음이 있겠어? 응? 깨달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뭐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얘기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동안 수행을 하면서도 번뇌 하나 소멸 못하고, 응? 그 선정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고, 뭐 하나 깨달으면 그게 훈장처럼 느껴지고, 아니, 수없이 깨달아야지. 그게 점수거든? 그게 점우 점수거든? 수없이 깨달으면 깨달아가고 도달하는 거거든. 한 방에 팍 깨닫는 것은 그건 보증을 못 해. 응? 우리가 점우 점수를 해도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번뇌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감정이 울렁이잖아. 그지? 응. 내가 앉아있는데 아무 번뇌도 없어. 번뇌도 없고 잡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울렁이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그 울렁이는 생각들이 있는데 지가 좀 뭔 좀 알았다고 해서 지가 거기서 완전 구경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런 아주 정신 나간 놈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떠들어. 근데 또 거기 그 소리를 듣고 거기 앉아있어. 10년, 20년, 30년 앉아있어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 예? 그 너도 몰라 나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몰라 그 소리는. 어? 그래서 이런 이제 정확하게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과 자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별게 아니다. 그거는 바로 보지 못하는 왜곡된 현상을 바르게 보는 현상이다. 바르게 보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노란 선글라스 끼면 좀 느리끼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선글라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왜곡된 것이 이제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각인데 그거는 우리가 애써서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 노력을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반드시 무상정등 정각을 쟁취하리라. 내가 반드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이거 하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 중에서 그 무위법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관법하고 연결되어 있죠. 관법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선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관이라고 하는 건 선정 상태야만 그 관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리를 모르고 무대뽀르고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한번 명절에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듣고 큰 수학이 있기를 영혼의 수학을 우리는 해야 돼. 물질의 수학도 엄청 중요해. 물질의 수학도 겁나게 중요하지만 영혼의 수학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이거야.
자, 이거 마치겠습니다.